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버추얼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래테지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까지는 픽스드 얼로케이션에 대한 교체 기법들을 알아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베리어블 얼로케이션에서의 교체 기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얼로케이션이 뭐였죠?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한테 주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페이징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면은 한 번에 여러 개 픽스드 얼로케이션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페이지 프레임을 3개 또는 4개 할당받았다고 정해 놓았다면 베리어블 얼로케이션에서는 할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수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프로세서한테 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크기가 바뀔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교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거는 워킹 셋 알고리즘입니다. 자, 워킹 뭔가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하는 셋 집합 뭐 이런 거죠. 일하는 집합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 같다라는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시죠? 이 방법은 1968년에 데닝이라는 분이 제안을 하셨고요. 이 워킹셋이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워킹셋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일할 때 필요한 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프로세서가 특정 시점에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입니다. 자, 특정 시점에 자주 참조한다. 자, 로컬리티가 떠오르시죠? 로컬리티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하려면 이 특정 시점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 특정 시점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델타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간으로부터 뭐 3, 세개 스텝 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은 델타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럼 워킹셋은 다시 최근 일정 시간 델타 동안 참조된 페이지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얘가 최근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최근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말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간에 따라서 워킹셋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처음에는 요쪽을 막 보다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요쪽을 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워킹셋이 요쪽에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워킹셋을 저희가 기호로 정의를 해보면 W 워킹셋은 자 T 현재 시간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그 시간 있죠 델타. 자, 얘는 다른 용어로 윈도우라는 용어로 씁니다. 윈도우 사이즈라는 용어로 써요. 자,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뒤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W의 워킹셋 T 콤마 델타, t와 델타에 대한 워킹셋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t 마이너스 델타에서 t 사이에 참조된 페이지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게 녹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자, 닫힌 경우에는 t를 포함하게 될 거고 이렇게 열린 경우에는 t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직각일 때. 자, 이게 워킹, 셋, t와 델타의 정의입니다. 자,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 현재 시간이 여기 t라고 했을 때 여기서 t-델타 이 사이에 우리가 참조한 페이지들을 묶어서 집합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걔를 메모리에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영역이 있죠. 이걸 우리는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용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은 이 안에 창문이 있죠.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뭔가 이런 풍경들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창문, 뭐가 볼 수 있는 영역을 창문으로 뭔가 구분 지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봐야 되는 영역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윈도우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꼭 이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래테지 OS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전공 서적을 읽거나 어떤 논문을 읽을 때 윈도우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아, 대충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이런 데서 참조한 페이지들이 있겠죠. 얘네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것이 워킹 셋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히 윈도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들어있는 수도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안에는 최대 몇 개의 페이지들이 참조될까요? 그리고 최소 몇 개의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을까요? 최소는 하나겠죠. 왜냐하면은 요 안에서 하나의 페이지만 다 볼 수 있겠죠. 자, 최대는 델타 개의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보니까. 자, 이렇게 최대와 최소 몇 개를 가질 수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델타 플러스 한 개가 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델타 플러스 한 개가 최대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킹셋 알고리즘 저희가 거의 다 설명했어요. 앞에 한 얘기가 다고요. 그냥 정리만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최근에 참조한 녀석들을 보니까 로컬리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 워킹셋을 항상 메모리에 유지하는 거예요. 이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서 참조된 페이지들을 메모리 항상 유지하는 거죠. 당연히 로컬리티가 반영이 된 전략이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감소할 거고요. 시스템 성능은 높아질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는 고정돼 있습니다. 워킹셋 알고리즘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킹셋 알고리즘이 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윈도우 사이즈가 되겠죠. 얘가 뭐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성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워킹셋 알고리즘을 정리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워킹셋 알고리즘에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가변적으로 변하고 윈도우 사이즈는 고정입니다. 자,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고정. 그러니까 픽스드 얼로케이션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윈도우 사이즈가 가변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게 될까요? 자, 뭐 헷갈리실 수 있으니 힌트 객관식으로 바꿔보면 자,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의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고정, 델타 윈도우 사이즈가 가변인 알고리즘은 이라고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될까요? 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바로 이게 되겠죠. list recently used. 최근에 참조된, 최근에 사용된 애들만 가지고 있겠다인 건데, 자, 이 윈도우가 그걸 나타내죠. 최근에 사용된 애를 보는 건데, 자, 이번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얘는 최근에 사용된 애 중에, 자, 여기에 뭐 페이지 프레임이 3개였다면 3개만 기억하는 거고, 따라서 이 윈도우 사이즈가 변하게 되는 윈도우 사이즈가 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생각해보는 연습은 항상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안 넘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예, 됐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윈도우 사이즈와 워킹셋 사이즈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자, 윈도우 사이즈는 우리가 얼마나 볼 것인가, 어느 구간을 볼 것인가를 얘기하고요. 워킹셋 사이즈는 메모리에 유지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이즈의 크기죠. 자, 이 관계를 보시면 당연히 윈도우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워킹셋 사이즈도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범위를 보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를 가질 거고요. 자, 근데 얘를 좀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반에는 윈도우 사이즈를 조금만 늘려도 워킹셋 사이즈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자, 그래도 어느 구간에 돌입하면 얘가 조금 더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은 더 이상 얘가 워킹셋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시점이 오죠. 즉 우리 최대 워킹셋 사이즈
페이지 프로그램 사이즈의 유사한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될까요? 자, 바로 여기서도 로컬리티 때문이죠. 자, 로컬리티,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들은 로컬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간을 주더라도 또는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더라도 얘가 윈도우 사이즈 조금 늘려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 국부적인 영역에서 많은 페이지들을 참조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이 로컬리티가 이만큼인데, 자, 얘를 벗어나게 늘리면은 여기서 이 늘어나는 워킹셋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당연히 둔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얘를 크게 줘도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만큼을 본다 그래도 특정 시간 동안 요만큼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로컬리티 때문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워킹 셋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요. 자, 루프가 요쪽에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루프 동안은 워킹셋 사이즈가 얼마가 되죠? 네, 페이지를 두 개를 계속 보니까 두 개가 될 거고요. 요 두 번째 루프에 돌입하면 얘는 세 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 루프는 마찬가지로 두 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루프가 있다면 걔네가 루프를 도는 동안 워킹셋 사이즈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로 전환할 때, 또 여기서 여기로 전환할 때는 우리 워킹셋 사이즈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증가하겠죠. 왜냐면 아까 여기만 봤는데 이제는 넘어오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서 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워킹셋, 뭐 예를 들어 얘를 루프라고 했을 때 얘도 일종의 루프죠. 했을 때 얘네 사이에서는 워킹셋이 그 루프에 필요한 만큼만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자, 근데 이 루프에서 루프로 전환될 때 또는 워킹셋에서 워킹셋으로 전환될 때는 일시적으로 이 워킹셋 사이즈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왜 한쪽에 이쪽 루프 워킹셋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워킹셋 것도 필요할 테니까. 자, 이런 경향을 보인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워킹셋 트랜지션이라고 하고요. 워킹셋이 트랜지션 될 때, 넘어갈 때 일시적으로 페이지 프레임 수가 또 메모리 할당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워킹셋 트랜지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우리 윈도우 사이즈는 3이고요. 자, 그리고 뭐 페이지 수는 총 5개가 있고 우리의 그 레퍼런스 스트링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최초에는 0번, 3번, 4번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워킹셋 알고리즘에 따라서 t-델타에서 t 사이를 보겠다는 거죠. 자, 포함이 되죠. 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1초의 상황을 봤을 때 1초라고 그냥 1초라고 할게요. 1초의 상황을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얘가 1이 되고요.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보내드릴 메모리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죠? 2번, 0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0, 2, 3, 4가 메모리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없었던 2번이 메모리로 다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워킹셋 사이즈는 4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또 흐르게 되겠죠. 자, 2초로 넘어가게 되면 윈도우, 얘가 지금은 결국 윈도우죠. 이게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윈도우가 넘어가면 이 안에 있는 애를 또 유지를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2번, 0번, 3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4번은 필요가 없네요. 4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메모리에는 0번, 2번, 3번이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죠? 네, 마찬가지로 0번, 2번, 3번이 필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1, 3, 2번이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거 0번이네요. 0번이 나가고 필요한 1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따라가 보면은 현재 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워킹셋 사이즈는 3이 된 거였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보면 1, 2, 3이 들어있고 자 다음에 갔더니 1, 2, 3, 4번이 다 필요하네요. 그러면 4번을 들여오고 워킹셋 사이즈가 4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워킹셋 알고리즘에서는 저희 메모리 할당, 이 워킹셋 사이즈라는 게 결국 메모리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와 같은 거죠. 메모리 할당량이 계속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쭉 따라가 보면서 계속 해보시면 내가 필요한 것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즉, 이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들만 메모리에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4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또 3개가 됐다가 계속 변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워킹셋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알고리즘이 잘 동작을 했는가라는 거를 평가를 해봐야겠죠. 자,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났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났네요. 자, 그럼 얘는 이 알고리즘은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인가요? 예, 아마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픽스드 얼로케이션에서는 준 메모리 공간이 똑같은데 페이지 폴트가 얼마나 적게 났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죠. 왜 다른 조건이 같으니까. 하지만 저희 베리어블 얼로케이션에서는 할당하는 페이지 수가 다르잖아요. 즉 주는 자원의 수가 다르면 뭐 어떤 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애는 페이지를 10개 줬더니 페이지 폴트가 3번이 났다. 또 어떤 애는 페이지를 5개 줬더니 페이지 폴트가 뭐 4번이 났다. 누가 더 좋은가? 네, 대답할 수 없죠. 자,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리어블 얼로케이션에서 성능을 평가할 때는 자, 페이지 폴트 수만 보는 게 아니라 페이지 프레임, 평균적으로 얘가 몇 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사용했는가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 그렇다고, 자, 이걸 함께 보면, 자, 그러면 다시. 자, 페이지 폴트 수가 6번이고, 평균 할당이 뭐, 2.5다. 누가 더 좋은가 대답할 수 있나요? 예, 대답할 수 없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정보가 하냐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폴트가 나면은 얘를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포스트 페이지 폴트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얘를 페이지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또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페이지를 유지하는 비용, 코스트, 페이지 뭐 B라고 할까요? 자, 이런 비용이 있다면 이런 정보들이 같이 주어져야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얘를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50이라고 하고요. 페이지를 페이지를 1시간 동안, 1초 동안 유지하는 비용을 10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얘가 5개이고, 얘가 3.2개일 때와 얘가 6개이고, 얘가 뭐 2.5일 때, 누가 더 좋은지 알려면은, 자, 50 곱하기 5 더하기 3.2 곱하기, 자, 우리가 총, 자, 10개의 시간 동안, 수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10 곱하기 그 다음에 또 한 초에 하나를 유지하는 게 10이니까 10을 곱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소요한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해 보면 250에 얘는 320에서 얼마죠? 57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얘의 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의 경우를 보면 6 곱하기 50, 얘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00, 그리고 얘는 250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코스트는 55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이제서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구죠? 예, 1번이 더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네요. 2번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Variable Allocation 시스템에서는 페이지 폴트 수만 가지고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페이지 프레임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가와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이 페이지 프레임을 유지하는 비용을 알고 있어야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자, 이렇게 페이지 폴트 수뿐만 아니라 평균 몇 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셋 알고리즘, 이 앞에서 봤던 시나리오에서의 평가를 해보면 평균 3.2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5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페이지 프레임 수라는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얘네 다 더해서 평균 낸 겁니다. 그러면 한 1초 동안 몇 개 평균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워킹셋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런 특성을 가지죠. 워킹셋 알고리즘은 적재되는 페이지가 없더라도 뭔가 들어올 녀석이 없더라도 메모리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새로 적재되는 페이지 올라오는 녀석이 있어도 그 밖으로 나가는 교체되는 페이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워킹스 알고리즘 보면 이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계속 얘를 보고 있어야 되죠.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자, 뭔가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오버헤드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워킹셋을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얘는 매초 변할 수 있죠. 이런 비용이 들고요.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 페이지 폴트가 없더라도 어떤 레지던트 셋에 대한 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죠. 결국 같은 얘기인데 결국 페이지 폴트가 없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오버헤드를 가진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워킹스 알고리즘. 자,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윈도우 사이즈와, 그리고 우리가 할당하는 페이지, 윈도우 사이즈와, 그리고 어떤 페이지들의 라이프 타임, 그리고 페이지 폴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우리 워킹셋이 크다는 말과 유사한 말이죠. 자,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 그 페이지들의 라이프 타임, 얼마 동안 메모리에 유지되는가는 점점 길어지게 되겠죠. 자, 얘가 길어지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죠? 페이지 유지 많이 번지네요. 다시 써볼게요. 페이지 유지 비용이 크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얘가 마냥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자, 반면에 얘가 큰 대신에 페이지 폴트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이프 타임과 페이지 폴트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요. 자, 얘는 좋은 거지만 얘가 너무 긴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 사이즈 또는 워킹셋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적당히 만들어야 된다. 꼭 여기가 정답이란 건 아니고요. 적당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워킹셋 사이즈 저희 베리어블 알로케이션 처음 배운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단점이 있었죠. 계속 지켜봐야 한다. 얘가 로컬리티를 잘 유지하긴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걔를 한번 해결하는 방법들이 따라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 워킹셋 알고리즘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알고리즘입니다. 자,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알고리즘, PFF 알고리즘 뭐냐면요.
자, 워킹셋에서는 페이지 폴트가 없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됐으니까 얘는 페이지 폴트가 나면 관리를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 폴트가 얼마나 자주, 레이트죠. 얼마나 자주 나는지에 따라서 레지던스 셋, 메모리에 몇 개를 유지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페이지 폴트가 잘 안 일어나면 로우 페이지 폴트 레이트죠. 잘 안 일어나면 메모리를 어떻게 할까요? 줄여주면 되겠죠. 프로세스에게 할당되는 페이지 프레임 수를 감소시키면 될 거고요.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늘려주는 전략을 쓰면 되겠죠. 왜?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면 늘려주고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줄여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얘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때만 수행한다 해서 저희 워킹셋보다 오버헤드가 적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알고리즘은 간단하죠. 자주 일어나면 메모리 더 주고 자주 안 일어나면 메모리를 뺐자. 그러면 그 자주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타우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떤 스레시홀드 밸류를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이거 어떤 뜻을 가지냐면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인터폴트 타임이거든요. 저희 앞에서 나왔었는데 페이지 폴트 사이의 시간이 길다. 여기서 나고 한참 뒤에 페이지 폴트가 난다라는 것은 페이지 폴트가 잘 안 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어떤 타우 시간이죠. 페이지 폴트 사이의 시간이 어떤 타우보다 크면은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방금 페이지 폴트가 났는데 또 페이지 폴트가 나면 이 인터 폴트 타임이 짧겠죠. 이 어떤 기준점보다 짧으면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는구나. 메모리를 더 줘야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죠. 파라미터로 정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에 의해서 성능이 많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저희가 다 얘기했는데 이제 세부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 얘는 스케줄링을 해준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준다 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때 하는 거고요. 그때 뭘 계산하냐면 인터폴트 타임. 내가 지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시간에서 직전 페이지 폴트 발생 시간을 빼주면 되죠. 예를 들어 지금이 10초인데 전 페이지 폴트가 5초 때 일어났다. 그러면 인터폴트 타임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터폴트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자, 얘를 우리가 정한 타우라는 기준점이죠. 얘보다 큰가 작은가를 보는 거예요. 얘보다 크면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페이지 폴트 레이트고요. 그럼 메모리를 빼앗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방법, 줄이는 방법, 메모리 할당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메모리상에 뭘 유지할 거냐면 자, 여기를 유지하겠대요. 직전에 페이지 폴트 일어난 시간 이후부터 현재 시간까지 본 녀석들을 메모리에 유지하겠다. 자, 이 앞에가 열린 괄호로 바뀌었죠. 자, 그럼으로써 얘가 열림으로써 페이지 폴트 수가 줄어들게 또는 유지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칸이 있으면 여기가 t t c-1이고 여기가 t의 cr라면 자, 요만큼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1, 2, 3, 4였다면 자, 원래 있던 것에서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얘가 빠지니까. 하지만 뭐 얘가 여기서 또 1을 또 한 번 봤다면 유지가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할당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우리 인터폴트 타임이 타우보다 작다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난다면은 자, 이제 메모리를 더 줘야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더 줄 거냐면은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애 다 유지하고요. 플러스 얘를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페이지들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 보는 얘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알고리즘, 페이지 폴트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고 페이지 리플레이스, 메모리 할당을 변경해 주겠다라는 뜻이고, 자주라는 기준은 인터폴트 타임을 사용을 하고 그 기준으로 타우를 사용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타우를 2로 줬어요. 자, 마찬가지 레퍼런스 스트링 같은 걸 사용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언제 스케줄링을 해야 되냐면, 자,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해야 되죠. 자, 1초에 처음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034를 가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터 폴트 타임은 1-0은 1이죠. 자, 그럼 얘는 1은 타우가 2니까 2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만큼에서 지금 본 얘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증가가 됐죠. 여기서 얘만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가 프레임이 원래 3개였다가 4개로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칠까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언제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죠? 다음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이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뭘 봐야 되죠? 인터폴트 타임은 현재 시간 4 마이너스 전에 어디서 났죠? 1에 났으니까 1 해주면 얘는 3이고요. 얘는 타우 2보다 크네요. 자,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메모리를 줄여야겠다라는 뜻이죠. 자, 줄이는 방법은 이렇다 그랬죠. 자, t의 c-1 직전에 일어난 시간 얼마죠? 자, 1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4네요. 4, 여긴 닫힌 괄호 하면은, 자, 여기서 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에 본에만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1번, 3번, 2번, 1, 3, 2만 유지하게 되니까 0번과 4번이 빠지게 되고요. 1번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가 줄었네요.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더니 메모리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언제 이제 또 해주면 되죠? 자, 다음은 여기 페이지 폴트가 났네요. 또 가보면은 가보면은, 자, 이번에 인터폴트 타임은 2가 되고요. 자, 이 같은 시간이 되니까 저희 알고리즘 상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겠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이라고 가정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 있던 거에서 4를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또 4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인터폴트 타임이 또 3이 됐고요. 이번에는 자, 자주 안 일어나니까 이 3칸 것만 놔두고 다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0번은 들어오고 1번, 3번이 빠지게 되면서 다시 3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알고리즘, 이게 바로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은, 자, 지금은 얘네, 요 녀석들을 다 평균을 내보면요. 3.7이 될 거고요. 그 중에 페이지 폴트가 5번 발생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했던 워킹 셋 알고리즘에서는 평균 페이지 폴트 수가 총 5번이었네요. 평균 페이지 프레임 수가 3.2번이었고요. 넘어와서 자, 이번 PFF 알고리즘에서는 자, 이게 3.7이니까 3.2개보다 더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페이지 폴트 수는 같으니까 이번에는 워킹 셋이 더 잘 동작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얘가 가지는 장점도 있죠. 페이지 폴트 발생 시에만 메모리 상태를 변화시켜 주니까 오버헤드는 워킹 셋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베리어블 민, vmin 알고리즘을 살펴볼게요. 자, 베리어블 민은 저희가
픽스드 얼로케이션 살펴봤던 민 알고리즘처럼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평균 메모리 할당량과 페이지 폴트를 모두 고려한 옵티멀을 찾는 녀석이에요. 자, 옵티멀을 찾으려면 당연히 미래를 알아야겠죠. 자,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저희 민 알고리즘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예측을 해야 뭐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실현 불가능한 기법인데 왜 배우냐? 민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면 얘가 과연 최적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라는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은 이제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t, 현재 시간으로부터 델타, 시간 이후까지 보고 자, 누구를 교체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내가 현재 어떤 R이라는 페이지를 참조했다면 자, 이 R이라는 페이지가 이 시간 동안 t에서 t 플러스 델타 사이 동안 다시 참조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t고 여기가 이게 델타면은 이 사이에서 내가 R을 한 번 더 보는가, R을 보는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R을 본다면 얘는 메모리에 유지를 하고요. R을 메모리에서 얘를 보지 않는다면 얘는 메모리에서 내리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줄까요? 자, 정확한 증명은 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 사이에서 보는데 얘를 내렸다면 페이지 폴트가 한 번 더 발생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사이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델타를 4로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의 0이고, 미래에서 우리가 t 보는 시간이 이렇게 됐었죠. t에서 t 플러스 델타. 예, 델타였죠. 자, 이 사이에서 보나요? 예, 3번 여기서 보내요. 그러면 얘는 메모리에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2를 읽게 되는데 2도 그 다음에 보내요. 유지. 자, 그 다음에 3을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또 2를 읽었는데 2 또 보니까 유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현재 시간 여기죠. 3을 보고 있는데 3이 이 사이에서 참조가 되나요? 예, 못 찾겠네요. 그러면 3은 이제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기로 넘어갈 때 3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1번 이 사이에서 보나요? 자, 안 보니까 1번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2로 해서 1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유지를 하고요. 4번도 보니까 유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시간일 때 2 안 보니까 빠지고요. 이 시간일 때 뒤에 4 안 보네요. 빠지고요. 이 시간일 때 0 뒤에 안 보니까 빠지고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베리어블 민 알고리즘입니다. 딱 보기에도 저희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메모리 수가 적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능을 판단을 해보면 총 페이지 폴트 마찬가지로 5번이고요. 평균적으로 할당한 페이지 프레임 수는 1.6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옵티멀이냐라고 하면은 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뭐 때문이죠? 델타를 얼마로 주는 게 옵티멀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의문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적의 베리어블 면에서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한 델타 값은 무엇인가 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적 솔루션을 알려면은 비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 비용과 연관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비용이죠?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페이지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비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비용이 정의가 되면 델타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델타는 페이지 폴트 처리 비용을 페이지 유지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U분의 R로 정의가 되죠. 자, 이게 과연 최적의 솔루션인가,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델타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델타가 얘보다 작다면, 자, 이 수식을 전개를 해보면, 자, 델타 곱하기 U 그리고 R이 되죠. 자, 이 수식이 만들어지죠. 좌측 거축이 다르지만, 자, 여기서 이 델타 시간과 이 하나의 시간 동안 페이지를 유지하는 비용을 곱하면 뭐죠? 바로 페이지 유지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R은 페이지 폴트 처리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처리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이 더 크니까 차라리 델타를 늘려줌으로써 이 큰 비용을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더 큰 게 유리할 겁니다. 자, 반면에 반대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 반대 상황, 델타가 여기가 더 크다면, 이 경우죠.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델타가 얘보다 더 크다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유지 비용이 페이지 폴트 처리 비용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차라리 마이너스 하나 줄여주고 이 페이지 폴트를 나게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페이지 폴트 얘 유지하는 것보다 페이지 폴트가 한번 나는 게 나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델타는 U분의 R, 어떤 페이지 폴트 비용을 페이지 유지 비용으로 나눈 이 델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 한번 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한번 해보세요. 앞에 예제 같은 경우에서 자, 여러분이 이 R과 유지를 정의를 해보시고요. 이게 정의되었을 때 과연 이 델타가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게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리어블 빈 알고리즘 살펴봤고요. 재밌죠? 우리가 최적의 성능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라는 재밌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상 메모리를 관리할 때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것들 3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하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 빨리빨리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